하천 침식이 있습니다. 하천 침식은 가로 침식, 개천의 양 안이 쇄골되는 거. 하천이 흐르면서 양 끝이 쇄골되는 가로 침식이 있고, 세로 침식은 하천 바닥. 그래서 요 가로 침식을 보통 우리가 횡 침식이라고 해요. 횡 침식. 세로 침식을 종 침식이라고 합니다. 종 침식. 그 다음에 지중 침식. 지중 침식은 이 용출 침식이 있고 지중쇄골이 있는데, 용출 침식은 용출된다 이거. 이렇게 지하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수위차에 의한 침투 수압으로 하류 측 집안의 물이 용출, 집안쇄골. 이제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지대가 낮은 것은 이렇게 물이 솟아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용출. 그 다음에 지중쇄골도, 요거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파이핑. 지중쇄골하고 파이핑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건 이제 지하수가 땅속을 지나가면서 그 통로에 어떻게 되겠어요? 흙을 침식시키겠죠. 그거를 파이핑 현상을 하면 파이핑 현상, 지중쇄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식 붕괴 유형과 발생 원인. 먼저 침식 붕괴 유형. 먼저 붕괴형 침식이 있습니다. 붕괴형 침식. 요 밑줄을 쳐주시고, 산사태, 산붕, 풍락, 포락, 요 네 가지를 밑줄을 쳐주십시오. 붕괴형 침식의 종류 네 가지. 이 붕괴형 침식은 뭐냐? 급경사지 또는 흙 비탈면에 깊은 토층이 강우 때문에 물로 포화되어 응집력을 잃어 무너내리는 현상이 붕괴형 침식. 이 붕괴형 침식의 원인은 강우. 여기다 동그라미 치죠. 강우.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 입자가 물로 포화되어서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쏟아내리는 게 붕괴형 침식인데, 먼저 산사태가 있습니다. 산사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우로 산정에 가까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진 흙층이 물로 포화 팽창되어 사면 계곡으로 연속적으로 길게 붕괴되는 지층의 현상. 이 산사태 특징은 뭐냐면, 산정에다 밑줄 좀. 산정은 산 꼭대기입니다. 빗물에 의해서 이 산 꼭대기에서 토사가 쏟아내리는 게 산사태고, 그 다음에 산붕은 뭐냐? 산사태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나 규모가 작고 산허리 이하인 산록부에서 발생. 여기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규모가 작고 산허리 이하인 산록부에서 발생되는 것은 산붕. 그러나 발생 원인은 똑같습니다. 이 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북락. 이 북락은 뭐냐면, 험으로 내려온 지리가 비탈면 끝이나 삼각부에 남아있고 북락된 지표층에 주름이 잡혔다. 이 북락의 특징은 뭐냐면 주름입니다. 주름. 흙이 침식되어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멈춰가지고 주름 잡힌 형태가 북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사태, 산붕, 북락, 포락, 요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포락 한번 읽어볼까요? 비탈면 끝을 흐르는 개천의 가로 침식에 의해 무너지는 침식. 포락은 뭐예요? 이 산사태에 의해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흙이 쌓여 있는데 하천에 의해서 그 침식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되는 것이 포락. 북락은 주름.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포락, 북락, 산붕.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화령 침식이 있습니다. 이 지화령 침식은 붕괴형 침식하고 개념이 좀 틀린데요. 보시면 산복 비탈층이 지하수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지하수.
지하수 등에 기인하여 땅속의 전단저항이나 점착력이 약한 부분에 따라 상층부 지리가 서서히 아래 비탄면을 향해 중력 작용으로 미끄러지고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이제 뭐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요 아래가 깎이기 때문에 요 산 전체가 서서히 아래로 밀려 내리는 게 지화령 침식이라 해요. 원인은 뭐예요? 파이핑 현상, 아까 파이핑, 지중 침식. 근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흙이 차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게 산사태. 산붕은 산허리 이하에서 무너져 내리는 게 산붕. 풍락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멈춰보는 거, 주름진 거. 포락은 이렇게 쌓이는 게 이제 하천에 의해서 쭉 흘러내리는 게 포락. 요 네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형 침식. 유동형 침식은 산붕이나 산사태 시 붕괴 작용으로 무너진 토사 또는 개상에 퇴적된 토사 성력이 개천에 밀려 내려 물과 섞여 유동하는 형태. 물이 고형물을 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형물이 자중에 의해서 물을 통해 미끄러져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유동형 침식은 어떤 빗물에 의해서 고정된 산을 침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동. 그러니까 이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침식이 유동형 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고형물을 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형물이 자중에 의해서 물을 통해 미끄러져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유동형 침식은 포락하고 의미가 좀 비슷하죠. 포락.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락이나 뭐 유동형 침식이나 같은 의미고, 동상 침식은 말 그대로 얼었다가 녹았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침식되는 게 동상 침식이 되겠습니다. 산복 비탈면이나 절성토 비탈면에서 지표층이 얼었다 녹았다는 동결 융해 작용에 의해 발생. 우리나라 중부 이북 지방에서 이른 봄철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침식의 원인. 먼저 기상 요인이 있죠. 기상 요인.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강우, 강설, 바람, 기온, 기상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뭐 경사가 급할수록 길이가 증대될수록 더 침식이 발생될 거고. 그 다음에 지질 토양 원인도 점토질 입자가 많거나 모래 입자가 과도하게 많은 산림 토양은 내침식성이 약해서 침식이 잘 일어난다. 이제 점토질 입자나 모래 입자가 많으면 빗물에 의해서 다 쉽게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더 침식이 발생되고, 식생도 뭐 지피 식생이나 인목이 없으면 아무래도 침식이 더 발생이 쉽겠습니다. 산지 관리 요인으로 뭐 도로 건설, 군사시설, 토속 채취 등 부적절한 산림 훼손과 등산 인구 증가로 산림 침식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침식의 대책. 유거수 속도 조절을 위한 경작 방법. 등고선 재배, 등고선 초생대 대상 재배, 배수로 설치 재배가 있습니다. 먼저 등고선 재배는 이 등고선을 따라, 등고선은 그 같은 높이죠. 이 등고선을 따라서 경사면에 이랑, 조그만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식물 같은 거를 재배한, 그래서 유거수 속도 완화, 침식 억제, 이랑 자체가 저수 역할을 담당하고 15% 이하인 지역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등고선 재배 방법. 초생대 대상 재배도 경사면을 등고선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초생대를 만든다 이거죠. 풀. 그래서 이것도 뭐 물의 유거수, 토양의 유실 감소나 초생대 사이의 작물 재배. 이거는 경사도 15에서 25%에다가 밑줄을 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재배도 이 경사면에 등고선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수구를 만든다. 똑같은 의미죠. 물의 유거 및 토양의 유실 감소.
배수로 사이의 작물 재배. 경사도 15에서 25%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식성 작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양 보존 작물의 조건은 키가 작고 잎이 짧으며 지면 가까이 줄기와 잎이 무성해야 하고 긴 잔뿌리가 많아야 하며 긴매기는 뭐냐? 작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풀을 없애고 작물 포기 사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일. 긴매기가 필요 없고 수확한 후 유기물을 많이 남기는 것. 이제 별표를 하라는 것은 제가 2차에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내식성 작물. 이 내식성 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식이라는 게 그 침식한다 이거거든요. 그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죠. 그래서 그 어떤 나무를 심어야 더 침식이 더 방지가 더 잘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야 되겠죠. 잎도 많아야 되고, 잎이 무성해야 되고, 잔뿌리가 또 많아야 이렇게 흙을 좀 많이 잡아주고, 유기물을 많이 남기는 것. 이게 내식성 작물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예, 10분 쉬었다가